나는 이제 고종이 이제 우리나라를 넘긴 그러니까 그 빌어먹을 기득권층들이 우리나라를 팔아넘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완용 같은 사람들 응? 나는 잘했다고 보고 기득권층이 나라를 팔아먹어서 잘못했다. 근데 그 기득권층이 이완용인데 이건 잘못됐고 이완용은 잘했다가 말이 안 되잖아. 이완용은 이제 좋은 응? 이제 나라를 발전시키려는 기득권이었고 응? 죄다 기득권이 다 썩어 문드러진 건 아니잖아. 뭐 이완용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볼 때 정확히 모르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릅니다. 뭐 어떤 일본 영상을 보는데 이게 좀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해서 흥미롭게 봤던 것 같아요. 여기 너무 보지 마세요. 자꾸 그거 보다가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오늘은 벌거벗은 응? 역사 뭐 그런 거 안 봐? 보고 있잖아. 아 비슷한 거야. 약간 국뽕이 좀 심해요, 제가. 그런 거 막 국뽕 TV 보는 거 좋아하고. 야, 역사 프로그램 좋아하시는구나. 이게 무슨 내용인데? 서대문 형무소. 저 형무소에는 독립군들이 많이 갇혀 있었대. 그리고 이제 그 독립군들이다 보니까 독립군들을 좀 토막을 내갖고 돌려줬대 시체를. 약간 100% 미친 맛. 뭐였다, 이거? 나는 이제 고종이 이제 우리나라를 넘긴 그러니까 그 빌어먹을 기득권층들이 우리나라를 팔아넘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완용 같은 사람들 응? 나는 잘했다고 보고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나가셔도? 내가 보니까 우리 학배 씨가 뭐 본인만의 뭐 희한한 생각들이 많네. 그죠? 네. 근데 나는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혁신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썩은 나라를 끝낸 거야 그 사람들은 혁신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일제가 없었으면, 일제 시대가 없었으면 우리나라 삶이 이렇게 크게 부흥하지 못했다. 다 그게 그때 식민지 때 도움을 받아서 그런 거다. 막 이런 발언을 하고. 큰일 나. 아 근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진짜로. 잠깐만. 근데 지금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얘기가 굉장히 잘 들어보면 되게 모순적이거든요. 기득권층이 나라를 팔아먹어서 잘못했다. 근데 그 기득권층이 이완용인데 이건 잘못됐고 이완용은 잘했다가 말이 안 되잖아요. 기득권층이 팔아먹었다라고 지금 네. 저기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건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한 거죠. 그러니까 좀 말에 저게 지금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이제 고종이 이제 우리나라를 넘긴 그러니까 그 빌어먹을 기득권층들이 우리나라를 팔아넘겼다고 생각하는 자, 스탑. 사람이고 여기까지는 저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제 잘한 건데 기득권층이 빌어먹었다. 나쁜 사람들이었다. 저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나라를 판 게 잘한 거예요? 아니 잠깐만. 그렇죠. 왜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이제 그 기득권층들이 이제 부패했기 때문에 나라 발전이 저지되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완용 같은 이제 이완용이 그 지금 얘기한 빌어먹을 기득권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에도 뭐 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완용은 이제 좋은 응? 이제 나라를 발전시키려는 기득권이었고 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죄다 기득권이 다 썩어 문드러진 건 아니잖아. 뭐 영의정, 좌의정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자기도 말을 하면서 자기 모순에 빠졌던 것 같고. 이완용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볼 때 정확히 모르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그 진짜 팩트는 너무 달라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와중에도 아마 혼자서는 속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본인 얘기가 맞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팩트를 잘 찾아보세요. 진짜 우리가 웬만한 거면 아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텐데 너무 정확하게 아주 잘못된 그 지금 생각들을 갖고 계셔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정말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던 상태였고
굉장히 이제 창피했었고 이렇게 부끄럽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세종대왕인 건 알지? 나 세종대왕 되게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되게 싫어해. 자국민을 노비로 부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 몇 번을 얘기해야 되나? 끝났다.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죠. 세종대왕이 죄송하죠 그냥. 왜 이렇게 나랑 역사관이 다르냐? 내가 아는 거랑 많이 다르네. 동전의 앞뒤와 같아. 그러니까 나는 걱정되는 게 이거야. 나는 애들이랑 같이 독립기념관도 가보고 싶고 서대문영모소도 가보고 싶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르쳐 주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잘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애들이 성장하는 시기에 잘 똑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똑바른 이제 그런 걸 배워야 하는데 제가 이제 애들을 가르치려고 이제 그렇게 그 뭐 안중근이나 유관순에 대해 설명을 하면은 뭐 그건 잘못된 거다, 잘못된 상식이다 그러면서 또 거기서 개입을 해서 뭐라 하니까 그러다 보면 또 싸움이 나요. 예전에 그걸 많이 싸웠어.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한 5, 6년 전부터 이제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우연찮게 이제 뭐 어떤 일본 영상을 보는데 이게 좀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해서 흥미롭게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잠깐만 여기 너무 보지 마세요. 자꾸 그거 보다가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어떤 한 가지에 딱 그 키워드만 보고 그걸로 이 사람은 그냥 잘못됐고 다 나쁘고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굉장히 편협해져 사람이.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 많이 계신 그분들이 쓴 책이나 이런 거 잘 찾아보시면 지금 본인이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느낄 거예요. 잘 찾아보셔야 돼. 이거 위험한 얘기예요. 봅시다. 아, 그러고 보니 나 진짜 자기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아니 응? 그때 이제 응? 를 만났던 건 내가 기억은 하는데 근데 그게 상견례 때였어? 그때 오빠가 연락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오빠 나한테 헤어지자고 했고 내가 오빠 톡을 보고 알았어. 근데 말을 못했어. 저희 아빠가 김선호한테 너무 고맙다고 양복을 하나 맞춰주셨어요. 저희 아빠가 이제 생년회 전날에 저희 아빠를 만나갖고 혜리는 헤어져야 될 것 같고 이제 상견례도 못할 것 같다. 아 그럼 죄송합니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네. 아버님이 찾아가서요? 예, 예, 예. 근데 저는 근데 이제 그걸 알고는 있었어요. 딴 여자를 만난다는 걸. 핸드폰을 안 보는데 원래 이상하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날은. 그래서 봤는데 이제 그 여자랑 연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만났던 전 여친이었어요, 그 여자가. 그러니까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의 전 여친을 만난 거예요? 뭐 그냥 친구니까 연락할 수 있겠지. 뭐 그래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뭐 사다 줄 수 있겠지. 왜 모르는 척 하셨어요? 아니 제가 뭐 그걸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몰려간 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얘가 상견례 그 파토를 내고 나서 집을 나간 다음에 일주일인가 2주일 있다 다시 들어와서 같이 또 만나기로 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파트에서 꼭 잠깐 너무 많은 분들한테 유행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자기한테 다 하늘에서 신호를 주고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신중하게 뭔가 이상하다. 계속 이상하다. 있죠. 증상이. 이상한데 그치. 아유 몰라. 몰라. 난 이 오빠가 좋아. 좋아. 난 아유. 그냥 이 오빠랑 결혼할래. 해가지고 결국 여기서 저를 만나는 겁니다.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일주일 만에 돌아왔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그쪽이랑 될 거라고 생각했어. 살짝 분위기가 그쪽이랑 뭔가 되겠다. 그러니까 결단을 내린 거야, 자기 나름대로. 저 죄송합니다. 헤어지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생각처럼 그쪽이 뭔가 안 받아줬거나 뭐 그런 뜻이 아니었다거나
이러니까 일주일 동안 노력해봤는데 이거 씨알이 안 맥혀.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리고 쓱 돌아온 거예요. 물론 아니라고 그러겠죠. 예. 아니라고 그러겠지만 돌아오면 왜 돌아왔겠어요? 돌아가도 받아줄 것 같거든. 받아줘. 그러니까 쓱 들어가. 네네. 그거는 이제 100% 이제 잘못된 추측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와이프한테 간 게 아닙니다. 와이프가 제게로 와달라고 한 거였지. 네, 그거는 좀 반대. 네, 저는 전면적으로 부정합니다. 자, 우리 다른 부부들한테 좀 물어볼게요. 이거 뭐 이런 상황에서 근데 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의미가 있나? 의미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날 양복을 찾는 날이었을 거예요. 양복 찾는 양복을 찾아갖고 이제 그 작은 아빠 댁에 잠깐 다녀오겠다 제사가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갔다 와라 잘 갔다 와라 하고서 있는데 근데 이제 그날 만난 거야 오빠가.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화냈어. 처음 아빠가 해준 양복을 입고 어떻게 를 만날 수 있냐고. 그것도 처음. 날 먼저 보여준 것도 아니고. 양복 입고. 그 얘기는 난 진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난 정확하게 기억이 나. 그래. 그거는 이제 자기 기억이 맞다 해도 내가 를 만났던 거는 딱 한 번이거든? 아, 2번인가? 아, 3번 만났구나, 3번. 3번이나 만났다고? 내가 한 시간이 번은-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 다음에 생일 때 오빠가 포차에서 만났어. 술 취해가지고 목걸이 갖다 줬다고. 포차 목걸이 하나 사줬다고. 생일이라 그래서. 목걸이를 사줬다고 내가? 목걸이 사줬다고 오빠가 오빠 입으로 얘기했어. 나는 지금까지 누구한테 설레를 한 적이 없어. 사줬던 여자애들한테나 해줬지. 사귀고 싶었나 보지, 그럼 걔랑. 그렇지. 맞아. 정확해요. 그리고서 오빠가 내가 차단시키라고 해서 오빠 차단을 시켰어, 걔를. 근데 돌 때 기억나지? 또 연락 왔던 거. 차단을 했는데 톡이 왔었잖아. 차단을 시켰는데 어떻게 톡이 오냐 그랬지, 내가. 맞아. 안 오죠. 그러니까 아니 난 차단을 했는데 아니 씨 나는 이건 오빠 이제 기분 나쁘지도 않아. 그걸로는.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럼 뭐 알아서 풀어. 내가 잘못한 거 아니 씨, 아니잖아. 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오빠 기분 나쁜 걸 나한테 얘기하면 어떡해. 아니 차라리 걔랑 잠이라도 잤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게 말이냐? 못 자지, 안 자지. 자, 답이 다 아니 나왔죠? 나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잖아. 우리 혜림 씨한테 내가 많은 거 알려줄게요. 답이 다 나왔어요. 자기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안 받아줘. 못해. 안 받아주니까. 안 받아주니까 안 한 거예요. 그 여자가 자기를 막 좋아하는데 야, 가! 이게 아니라 자기가 뭘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여자가 전혀 안 받아줘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예. 이게 진짜 착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아내들이? 그 여자가 우리 오빠를 좋아해서 연락이 왔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한 거예요? 먼저 전화했으니까 왔겠지. 먼저 한 거지 연락을. 먼저 했으니까 오지. 생각해봐. 바로 이게 많은 아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아내들이 중에 다 하나가 착각하는 거야. 우리 남편이 자기 눈에나 좋지 딴 여자도 우리 남편을 그렇게 좋아할 거라고 착각을 하지 말아라고. 예? 남편은 왜 근데 해명을 안 하세요? 해명 좀 해봐요. 사실이니까 무슨 해명을 해. 네? 아니 저는 아닌데. 아니에요. 제가 먼저 연락을 했는지 연락이 왔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먼저 했어. 근데 100%. 그래요. 했다고 할게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안 받아줬잖아. 목걸이 같은 것도 선물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 혜림 씨는 없는 얘기를 뭐 소설을 쓰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혜림이랑 헤어진 게 3번인데 뭐 그중 한 번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3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하늘에서 3번이나 하늘에서 근데 기회를 줬어. 솔직히 그럼 자 나 이거 물어볼게요. 네. 그 전 절친의 전 여친 예. 원래부터 호감이 좀 있었죠?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이거는. 예. 됐어요. 나는 아니 예쁜 그러니까 여자. 이건 왜냐하면 자 학배 씨 근데 친구랑 사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일이 많았는데 이게 제가 잊고 살아야 살 수가 있으니까 다 잊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참으니까
조금 낫더라고 사는 게. 밥 먹었어? 괜찮아. 왜 또 그렇게 마음이 약해 그냥? 늘 고마운 존재니까. 되게 심적으로 힘들 때 아빠가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고. 벌 받나 봐 나. 뭐한테 벌 받았니? 아휴, 정말. 아빠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해. 너무 저거지 말고 어. 마음을 굳게 먹고 죽는 게 아니고 수술만 하면 사는 건데 왜 그래? 아빠 위로 다 해주네. 병 걸리고 상관없는데 너무 미안해서 그래 아빠한테 그동안. 아니야. 이혼 의사는 50대 50인 것 같아요. 50대 50인 것 같아요. 이제 솔루션을 받고 이 사람이 자기 문제를 보고 뭐 크게 뭐 개선이 되지 않더라도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혼 의사는 50대 50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선. 아이고, 웃으면 안 되는데 참. 그죠. 네, 웃으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앞전에 네. 18직권 부부 있었잖아요. 네네네. 봤어요. 크게 그냥 말만 저렇게 하시고 괜히 시동생한테 화나 내지. 기본적으로 우리 혜림 씨도 남편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더 저러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진짜 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막 내 맘대로 하고 이래도 우리 혜림이는 나를 못 떠나. 를 알기 때문에 더 막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내가 볼 때 우리 학배 씨 아주 독특한 사람인 거는 내가 알겠어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라고 지금 생각이 돼요. 네네. 어? 내가 진심으로 나이를 좀 더 먹은 사람으로서 얘기하면 정말 몽땅 싹 바꾸지 않으면 에? 앞으로 진짜 인생 힘들어져요. 내가 악담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여기까지 오신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고 해서 내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우리 혜림 씨 뭐 아이 이런 걸 떠나서 우리 학배 씨의 미래가 너무 힘들어져요. 남편분은 바뀌고 싶은 생각은 있으신 거죠? 조금은 뭔가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 아니면 내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고. 영상 보면서 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런 삼자의 시선으로 보는 건 또 처음이고 네네네. 아, 정말 제가 무지막지했구나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일단 제 민낯을 너무 적나라하게 봐가지고 욕을 줄여야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예, 여러모로 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뭐 일단 제가 일방적으로 뿌리고 싶은 모습만 나온 것 같아서 뭐 아내도 화를 많이 냈다 본인한테. 제가 암이 걸렸어야 됐는데 이렇게 돼서 좀 저도 황당하고. 문제가 없네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저는 100% 이혼할 것입니다.